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2월 16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이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볼 것이고 지금 진짜 방송을 잠깐 안 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클레이튼 핀시아 생태계 통합 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 레이어 2 스택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이번에 이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를 하면서 앞으로 채널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주봉을 12년도부터 쭉 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고 여기 다가오는 반감기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요 저항선이자 주요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감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림대로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위치가 주봉으로 봤을 때 요 부근에 있어요. 요 부근에 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는 게 반감기 전후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도 폭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번 사이클에서는 여기까지 잘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하락이 있었고 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17년도 당시에도 요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하락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도 좀 하락이 있는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 반감기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큰 폭의 하락은 10년도에만 있었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큰 폭락 없이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긴 했습니다. 그치만 계속 올라가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이 RSI 지표가 주봉으로 봤을 때 RSI 지표가 고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대부분 다 가격 흐름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바로 도달했을 때 팔면은 손해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공포 탐욕 인덱스라고 볼 수 있고요. 2월 16일 현재 공포 지수는 74. 탐욕에서 매우 탐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매우 탐욕, 그러니까 너무 탐욕적이라서 고평가 영역일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은 블러, 플로우, 시아코인, 세이, 스택스. 요즘에 스택스 굉장히 핫하죠. 비체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글 트렌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검색량이 26 그러니까 21년도 5월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고점이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때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관심도보다 4분의 1 정도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년도 7월쯤에도 단기 불장이 있었는데 19년도 7월에 이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가 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거의 좀 비슷한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 반등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던 검색량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별 관심도는 엘살바도르,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슬로베니아, 독일, 뭐 튀르키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또 인덱스 지수를 봤을 때 환희 지수와 그 공포 지수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나와 있는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환희 구간이 시작된 후에도 한참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환희 구간이 끝날 때 내려가는 구간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희나 공포만 놓고 매수 매도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구간을 19년 7월처럼 하락 직전의 구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는 구간, 이 환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한데, 네, 당연히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가장 유력하게, 제가 관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격 흐름의 어떤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사실상 저는 여기서 조정이 내려왔을 때 탐욕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게는 좀 더 내려갔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뭐 한 번 더 빠지고 뭐 다시 뭐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 그리고 전고점의 저항선이 세기 때문에 한 대 맞고 또 내려오고, 그럼 이때 살짝 알트장 살짝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지금 이 기세면은 전고점을 터치하거나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다시 갔다가 뭐 여기쯤에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여기서 꺾일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좀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전고점을 터치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올라주는,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라던가, 혹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세게 한번 해주고 다시 이쪽에서 눌러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뭐 그런 형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어려운 영역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사실 그렇게 예측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방금 과정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주는, 도미넌스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알트코인 불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알트코인 불장을 놓쳤을 경우에는 이 시장을 투자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큰 기회 중에 하나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 비중이 뭐 아예 없거나 이러면은 좀 많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투자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이 굉장히 뭐 매수와 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시기인 게, 또 이미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신규로 알트코인을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거든요. 최근에 뭐 단톡방들이나 뭐 우리 세력 카톡방도 그렇고 수익이 많이 나서 굉장히 기분 좋으시고 신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또 누군가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도 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이긴 하고,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익절해라 이러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정대로면은 이런 뭐 큰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전후로 해가지고 원래 방송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좀 전략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하면서 저 역시도 이 가상자산 투자에 매일매일 좀 신경을 쓰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지금 시황 자체가 대세적으로 미국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있을 때마다 최근 30년, 최근 100년을 놓고 봤을 때 4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선 이후 1년은 상승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마침 그 미국 대선 사이클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이 미국 주식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이 미국 주식에 좀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한 사이클을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나 또 그런 뭐 자산가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독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은 종목을 추천받아서 이익을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종목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발굴을 해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군가 말한 정보는 이미 시장에 많이 널려져 있는 정보일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제일 먼저 발굴해서 제일 먼저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기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보 제공자는 돈을 버는데 정보를 들은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보 제공자는 처음 그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정보를 취하고 바로 투자를 시작해요. 근데 그 정보를 취한 걸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정보 제공자를 할 사람도 환희에 차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거긴 하지만 그 환희라는 감정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두 번째로 듣게 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는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도 괜찮은데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던가 해서 올라가는 걸 또 계속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보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또 확신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준 자는 정말 선한 마음에서 정보를 제공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정보를 제공한 자는 팔고 나오고, 정보를 받은 자는 뭐 특정 누군가를 언급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코인을 언급했을 때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스택스라던가 솔라나라는 게 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솔라나 스택스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으로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자, 시장에 널려있는 내러티브들을 충분히 따라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 어떤 중요하게 뭐 여겨지는 것들, 뭐 스택스가 지금 업비트에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인데, 뭐 쉽게는 그냥 해시드에서 2024년에 투자하고자 하는 유망 분야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런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IP를 뭐 재설계하는 블록체인을 관심을 가지겠다. 오디널스와 BRC20을 통해 재조명되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살피겠다. 뭐 게임 기반의 경제 활동, 뭐 차세대 금융 인프라, RWA, 토큰 증권 발행 STO, 뭐 이런 거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지나가면서. 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이것도 되게 핫하죠. 블록체인 플러스 AI가 차세대 뭐 메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레이어 2, 레이어 3, 뭐 레이어 2가 이제 진화한다. 뭐 이렇게 쭉쭉, 뭐 여기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해시드 이 제목만 그냥 검색을 해도 충분히 이제 해시드 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자료예요. 해시드라는 유명한 VC가 제공하는 2024년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이것만 파겠다, 이 분야만 파겠다, 예를 들어 뭐 RWA나 STO다 그러면 이 분야만 주구장창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이 코인이 제일 먼저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굴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정보 제공자가 될 정도로 많이 알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가상자산에서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내러티브들을 다 이제 전부 다 완전히 딥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딥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런 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구나. 이 정도의 어떤 생각, 어떤 이 정도의 흐름,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알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너무 딥하게 쫓으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분야가, 뭐, A, 뭐, B, C, D, 뭐, 이렇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은, 딥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돈도 벌기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투자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뭐, 코인이 되었던, 그냥 뭐 사실 저는 인생이라는 게 모두 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완전히 딥하게 파서, 딥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파면은,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라는 게 생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익이 요런 구간이 이제 많이 나는 거거든요. 뭐가 됐던 간에 뭐 트레이딩이 됐던, 뭐 가치 투자가 됐던, 뭐 역발상 투자가 됐던, 모멘텀 투자가 됐던, 이런 식으로 딥하게 좀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종목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한 생태계를 보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시장에 널려있는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조합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년, 25년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서 수익을 내보고 싶고, 이번에 그 카톡방, 저희 그 세력 카톡방에서도 웰시 맞나요? 웰시 코인 그 코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원식님께서 저희 독서 모임에도 오신 원식님께서 발굴해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자마자 정보 제공자가 되자마자 그 코인이 정말 며칠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정보 제공자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게 이번에 원식님이신데, 원식님이 새로운 것을 한 종목을 3개인가 한 최근 6개월 동안 이렇게 찝어줬는데, 이 최근 6개월 동안 다 이게 잘 올라주면서 3개 맞나요? 한 4개인가요? 예, 4개 정도 다 올라주면서 좀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된다고 뭐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정보 제공자가 되면서도 커뮤니티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종목을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친구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세상학개론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저의 절친한 친구.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인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정확히 제가 공유는 받지 못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솔라나나 스택스 뭐 2개 정도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 딥하게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살펴볼 게 아니고, 뭐 현생도 바쁘니까 스택스랑 솔라나만 투자를 하겠다. 딱 2개. 비트 이더 제외하고 그런 이제 포지션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보면은 그 전략이 그러면 유효하냐? 예, 저는 이제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머리 어지럽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만 그냥 열심히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다른 건 그냥 좀 그저 그렇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갈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거 2개만큼은 진짜 갈 것 같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이 드는 1-2개의 자산만 있어도 그거에 힘을 실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소액으로 이거저거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포트폴리오가 막 무슨 20개, 30개 막 이렇게 되면은 관리도 안 되고 투자가 어려워져요. 되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산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막 분산하고 이러는데 막 어질어질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저도 뭐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다섯 여섯 개 이런 걸 집중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걸 트레이딩을 열심히 잘하고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아주 잘 냈던 거지. 제가 막 포트폴리오를 막 30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못하는 영역까지도 좀 하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뭐 머리 아프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구독자님들 시드가 다 각자 다르겠지만 자산을 크게 증식시키는 과정에서는 너무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전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뭐 노드라던가 이런 거는 뭐 관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조금씩 막 완전히 크진 않게 본인 시드에서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재미도 있고 기대 수익도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뭐 노드 투자에 막 너무 많은 돈을 쏟는다던가 이런 투자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뭐 채굴 메타 예치를 통해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그런 뭐 메타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몰입해서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분들은 완전히 몰입한 만큼 돈 많이 벌겠죠. 근데 약간 찍먹 정도로만 그냥 깨작깨작 그냥 다 이것저것 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수익을 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깨작깨작 할 거면은 진짜 깨작만 맛보기로만 하시고 집중 영역은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굵직한 줄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레이어 2면 레이어 2, 뭐 BRC20 아니면 뭐 솔라나 생태계, 뭐 이런 큰 줄기를 꼭 잡고 하나를 완전 박살내신 다음에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이런 정보들까지 접근을 하신 다음에 정보 제공자가 돼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거 이제 살게요. 저한테 이제 꼭 제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어 뭐 하바라던가 뭐 되게 지금 상승장에 소외된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이러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0년도 제가 이제 19년도 4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코인 투자를 20년도 한 8월 이때쯤까지 자산이 한 10배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10배에서 20배 정도? 시드에서. 그러면은 이때 이제 20년도 04월이 이제 3월이었나요? 네, 4월인가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였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이제 이 사이 시간을 지나면서 10배에서 20배 정도 시드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 주변에 어떤 친구 한 명이 투자를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0년도 한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뭐 하여튼 이때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알트코인의 가격, 시장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 20년도 3월부터 20년도 8월 때까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는데, 시장에서 소외된 하나의 알트코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알트코인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알트코인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당 알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오른 상태긴 오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트코인이 상방이 많이 열려있다고 판단을 해서 20년도 8, 9월쯤에 몰빵을 해요. 몰빵.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시드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시드가 아니죠. 시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죠. 시드가 아예 0이었어요. 0. 시드가 0인데 8, 9월에 그 알트코인 하나에다가 몰빵을 칩니다. 몰빵. 그 빚을 1억 내서 몰빵을 하는데 그 몰빵한 알트코인이 50억까지 가요. 50억. 21년도 한 4월 시점에 50억까지 가서 이거를 뭐 다 익절하진 못했어요. 다 익절하진 못했고, 근데 50억까지 가는 거를 봤는데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떤 하나의 어떤 알트코인, 뭐 물론 이제 이게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바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전략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한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리신다면은 처음에 투자를 하시게 된 근거와 현재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가 만들어가고 있는 펀더멘탈, 그런 것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마시고 본인의 명확한 주관과 함께 의사결정을 통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